과학공화국 수학법정 제3권 도형의 제1장입니다. 1장에서는 도형의 합동에 관한 사건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삼각형 땅을 옮기시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산으로 가로막힌 거리, 또 섬까지의 거리,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삼각형 땅을 옮기라는 얘기인데요.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삼각형 땅을 다른 곳에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삼각형 땅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땅의 크기를 잴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서로 합동인 두 삼각형은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합동인 삼각형 땅을 옆에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주면 될 텐데요. 그죠? 그렇다고 자로 재서 길이는 잴 수 있겠지만, 그죠? 이 각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그죠? 도로 연결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내어주어야 할 텐데요. 그죠? 내어주는 건 좋은데, 그럼 다른 곳에다가 똑같은 땅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긴데요. 그죠? 그러면 자를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땅을 다른 곳에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한번 수학법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준점을 이용하여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삼각형을 원래 삼각형과 합동의 관계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위에 있는 이 그림은 현재 트라이 마을의 삼각형 땅인데요. 자, 이곳에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이 도형과 합동인 도형의 땅을 다른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죠. 자, 기준점을 중심으로 대칭점을 찾아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했는데요. 자, 과연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 네, 모양을 잘 보시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원래 삼각형의 세 꼭지점 A, B, C에 뭐를 만들었어요? 대칭점.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중심으로 보면 지금 여기 점, 그죠? 이 점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이 점, 또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점,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한 요 가운데 기준점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점 A-, B-, C-를 연결했더니 바로 삼각형 ABC와 합동인 그런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학공화국 수학법정 제3권 도형 제2장 사각형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상하게 생긴 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가장 큰 양울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황금비 타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마당이 넓은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의 담을 보시면 담이 이렇게, 그죠? 삐뚤빼뚤 되어 있어요. 자, 이상하게 생긴 담인데요. 그죠? 이 자 없이 이 담의 길이를 한번 잴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둘레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가 될까요? 자, 지금 모양을 보시면 간단하게 봤을 때 이렇게 생겨서요. 이렇게 몇 번 꺾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꺾였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꺾였나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40이 나오고요. 그쵸? 이쪽은 20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죠? 자, 하나의 선분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 담의 각 선분을 평행으로 이동시킨 뒤에 합하면 담 전체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오, 신기한데요. 그죠? 그러면 이 너르네시 화원에서 과연 사람들이
이 이상하게 생긴 담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술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계단 모양의 변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 변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 결국 너르네 시집 담의 둘레는 가로 40m, 세로 20m인 직사각형의 둘레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했어요. 아, 이렇게 꺾인 이 부분을 화살표처럼 이렇게 서로 미는 거군요. 가능하죠, 그쵸? 아, 그렇다면 이 전체의 둘레가 40하고 20하고 더한 거에 곱하기 2를 한 120, 그죠? 120m가 된다고 쉽게 구할 수 있네요. 그죠? 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복잡하게 생긴 이 모양도 아주 간단하게 직사각형 둘레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곱이 2가 되는 수, 그다음 두 번째는 대각선으로 자는 침대, 세 번째는 재활용 정사각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이 2가 되는 수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피터는 수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수학자였어요. 하는 짓은 엉뚱했지만 수학을 좋아했고요. 피터가 학교 가는 길에 보도블록스를 세워봤는데 보도블록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자, 총 몇 개를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총 2302개의 보도블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제곱수를 공부를 해서 삼촌한테 그 제곱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서 삼촌이 그 제곱수를 가르쳐 줬는데 실제로 제곱하면 2가 되는 수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쵸, 선생님. 삼촌이 화가 나서, 그쵸? 제곱해서 2 되는 수는 삼촌은 있다고 하고 선생님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곱하는 수가 제곱해서 되는 수.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건 지금 만약에 x제곱이 2라면 이 x제곱의 의미는 x를 제곱, 다시 말해서 x를 두 번 곱했을 때의 값이 2가 되는 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법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빗금친 도형은 4변의 1이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므로 정사각형입니다 라고 되는데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에서 이렇게 빗금친 부분을 그려보게 된다면, 그렇죠? 이 빗금친 부분이 정사각형이라는 건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네모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 그러니까 네모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2와 같다. 결국은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2 되는 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또한 하나를 1로 봐서요, 이렇게 쪼개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쪼개면 이렇게 하나 된 정사각형의 넓이는 1, 그죠?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으로 쪼갰으니까 지금, 그죠? 요 쪼갠 부분은 0.5죠. 근데 0.5가 몇 개 있어요? 4개. 0.5 4개 있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2죠. 그러니까 2제곱 센티미터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실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점, 선, 면은 우리가 점 그러면 모든 도형의 기본 구성 요소예요. 자, 가장 단순한 도형으로서 뭐는 있어요? 위치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크기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선, 자, 점을 계속 움직여 이루어진 자취로, 자, 점 다음으로 단순한 도형의 구성 요소고요. 길이와 위치는 있으나 넓이와 두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면입니다.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쪽에 평평한 바닥으로 선이 모여서 면이 이루어지고요. 예, 길이와 위치, 넓이가 있다라고 배우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과 선이 만나면 무엇이 생겨요? 선과 선이 만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점이 생기죠. 자,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교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교점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했을 때요. 자,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두 직선이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린 두 직선이 뭐 한다? 평행하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우린 이 점도 교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그렇죠.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서로 평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이 만날 경우에요. 자, 만나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땐 점이 아니라 선이 생겼어요. 그죠? 교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두 개의 평면이 평행하면 만나지 않으니까 교선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서로 막곡지각이 같음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C와 B를 더하면 일직선이 되니까 180도 맞죠? 그런데 A와 C도 일직선이니까 180이에요. 그러면 일직선이면 그 끼인 각은 얼마예요? 그렇죠. 180도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 C 더하기 각 B도 180도, 각 C 더하기 각 A도 180도. 근데 두 식에는 C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 두 식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C는 없어지고 각 B에서 각 A 하면 0. 다시 말하면 각 B와 각 A가 어떻다? 그렇죠. 같다. 그러니까 서로 막곡지각이 같다고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또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평행선과 직선이 만나면 동의각, 그렇죠. 우린 이 각을 동의각이라고 불러서요. 자, 동의각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서로 이렇게 엇갈린 엇각인데요. 자, 서로 엇각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합동과 닮음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칭이나 점대칭을 한 도형은 서로 완전히 포개어지죠. 자, 이렇게 두 도형이 완전히 포개어질 때 우린 두 도형을 뭐라고 불러요?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인 두 삼각형은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또한 두 도형이 완전히 포개어지진 않지만 닮은 모양일 때, 이때 각의 크기는 같으면서 길이의 비가 서로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린 닮음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닮음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각이 같은 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반 쪼개면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두 삼각형이 닮았죠? 자, 이렇게 닮은 두 삼각형은 대응 각의 크기와 대응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변과 각을 대응변과 대응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변 AB의 대응변은 A-B-이고 또 각 A의 대응각은 각 A-다. 그런데 대응각 세 개는 어때요? 그렇죠. 다 모두 같고요. 대응변의 길이의 B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형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 성질을 만족해야 해요 해서요. 삼각형의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그렇죠.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 길이의 합과 같거나 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cm, 8cm, 9cm가 있다면 말이 될까요?
9cm를 먼저 긋고 1cm를 최대한 길게 올린 다음에 8cm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게 되겠죠. 그쵸? 둘이 더해서 이렇게 같으면 이건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쵸? 반드시 뭐 둘이 합쳐서 1, 8, 7 이런 건 되겠죠. 되나요? 안 됩니다. 역시. 그죠? 짧은 변 두 개를 더했을 때 예를 들어 3, 3, 4 이런 건 되겠죠. 그죠? 3, 3, 4 작은 거 두 개 더하면 얼마? 6이죠. 4보다 크죠. 자, 이럴 땐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세각의 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어요.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자,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자, D각과 그 다음 A각과 E각 자, 이거는 일직선이 있으니까 180도입니다. 자, 그런데 자, D각과 B각은 서로 엇각이고요. 또 E각과 C각은 서로 억각입니다. 그러니까 자, D와 A와 E 합한 게 180이고요. D와 B가 같고 E와 C가 같으니까 네, 각 A, B, C를 다 더했을 땐 얼마가 돼요? 그렇죠. 180도가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봤어요. 자, 사각형 내각의 합을 그림에서 보시면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갰습니다. 자, 삼각형 하나면 얼마요? 그렇죠. 180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180도고 얘도 180도예요. 그러니까 자, 사각형 내각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0이 아니라 그렇죠. 360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오각형은요. 세 개의 삼각형으로 잘라지는 거니까 삼각형 세각의 합의 3배 그러니까 180도의 3배면 얼마요? 그렇죠. 540도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 그럼 우리 뭘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렇죠.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자,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라고 불러도 되냐? 네, 됩니다.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자, 직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입니다. 자, 지금 마름모에서 만약에 네 각이 같아지거나 직사각형에서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면 우린 그 친구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정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사각형에는 아주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요. 바로 두 대각선 길이가 같고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 그럽니다. 바로 이 두 대각선 길이 같은 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고요.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것은 그렇죠.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사각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개수를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자, 크고 작은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크고 작은 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한 개짜리로 4개, 또 2개짜리로 2개, 또 이렇게 가로로 2개, 전체 큰 거 하나까지 하면 총 9개가 돼요. 근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했는데요. 자, 어떻게 봤나 보니까요. 자, 사각형은 가로선 2개와 세로선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로선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2개 또는 이렇게 떨어져서 또 이렇게 밑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로선을 선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역시 3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방법은 3 곱하기 3 그래서 9가지가 된다고 하는
확률적 계산으로 그죠?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더라 라는 것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은 아주 특별한 삼각형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재미있는 성질을 만족하는데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요, 한 변을 A, B, C 이렇게 놨어요. 자, 서로 수직인 두 선분과 비스듬한 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비스듬한 변을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변의 길이 사이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빗변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습니다. 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읽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서 a제곱은 a제곱 이렇게 읽는 거고요. a를 두 번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a제곱은 a 곱하기 a를 말한다. 그래서 3제곱은 3 곱하기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바로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관계식이 만족할 때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때 삼각형 모양은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길이를 가진 친구들이 되는지, 자, 이 관계를 만족하는지 했을 때, 자, 세수 3, 4, 5 이렇게 하면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이다 그랬어요. 3제곱하면 9, 4제곱하면 16, 5제곱하면 25. 딱 맞네요. 또 다른 예로 5, 12, 13도 있어요. 5제곱하면 25, 12제곱하면 144, 더하면 169인데요. 그 169가 바로 1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인 삼각형은 바로 직각삼각형이 돼요. 물론 이때 가장 긴 변은 빗변의 길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제4장 넓이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한 유산 상속, 두 번째 스테인드 글라스, 세 번째 도로가 난 곳에 대한 보상, 네 번째 똑같이 일하자니까, 다섯 번째 땅 보상 문제, 이렇게 5가지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상한 유산 상속인데요. 자, 계단식 땅을 똑같은 넓이, 똑같은 모양으로 4등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땅 모양이 그죠?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리나 씨는 100대 부자에 선정될 만큼 돈이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요. 자, 리나 씨가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데 땅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들들아, 너에게 땅을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그죠? 계단식 모양의 땅이긴 하지만 그죠? 똑같이 4등분하여서 너네가 나누어 갖도록 해라. 만약에 그죠? 똑같이 못 나누면 그 땅을 아무도 가질 수 없다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하면 나눠야 되는지 힌트가 뭐라고 나왔어요? 기역자에 있죠 라고 기역을 모두 들고 있는데요. 자,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단위 넓이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란 말이 나왔어요. 단위 넓이가 뭐냐 하면 그죠? 같은 모양의 작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에요. 12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이 나눠야 되니까 한 사람이 3조각을 가지면 되는군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3조각을 가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자,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 이런 모양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그렇죠, 기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역자로 나눈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눠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기역으로 나누면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조각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4명이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러니까 물감을 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광화국의 프로이스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건축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이 프로이드 성당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쪽 벽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창인데요. 이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보석을 칠해 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칠하는데 물감으로 칠하게 되죠. 근데 모양을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을 낸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기로 확정을 했는데요. 자, 문제는요, 그죠?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요, 물감을 몽땅 다 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여러가지 모양의 도형이 합쳐져서 또 하나의 도형을 형성된 경우 넓이를 구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도형을 부분으로, 그렇죠,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라고 힌트가 나왔는데요. 자, 이 힌트를 바탕으로 물감 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 문양이 들어있는 부분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인지를 알면 된다. 그러니까 문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의 넓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모양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얘를 띄어다가, 그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얘를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면 문양에 들어있는 부분의 넓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넓이가 같아질 거란 생각인데요. 자, 지금 문양이 들어있는 부분이 B, C, E, G 이렇게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A, D, F, H죠. 자, 그런데 원의 4분의 1쪽에 해당하면서 넓이가 모두 같으니까요. 4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렇게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얼마예요?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니까 절반인 8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똑같이 일하자니까 라는 얘기고요. 등변 사다리꼴 땅을 똑같은 넓이로 나누어 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과학공화국의 서부의 혼데스시에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있는 원시부족이 떠오를 그럴 정도인데요. 이렇게 힘든데 윌로스와 케룸이라는 이웃 사촌이 있었는데요. 이 이웃 사촌이 서로 이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자. 근데 오늘 내가 절반 일할 테니 너도 절반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밭을 일궜는데요. 자, 일군 땅의 그림이 바로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자, 아무리 봐도 절반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네. 나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자, 과연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수학법정에 고소를 했는데요. 우리 모양이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것은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을 말하는데요. 자, 이 모양, 이 힌트를 가지고 한번 이 모양을 우리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넓이에서 나눈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C하고 A하고 있는데요. 2를 지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니까 요걸 우리 하나를 A라고 놔봤습니다. 그쵸? 이렇게 A.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GEB의 넓이도 A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BE 넓이와 그 다음에 GEA 넓이의 합이 되죠. 그쵸? 그런데 삼각형 GEA 넓이와 ECH 넓이가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로스가 땅온 1의 넓이는 삼각형 ABE와 삼각형 ECD 넓이의 합인 A 더하기 A가 되니까요. 케르미가 일군 땅의 넓이와 어때요?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은 같은 넓이의 땅을 일군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우리가 직사각형으로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직사각형에서 자, 이렇게 일을 했다. 그랬을 때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보신다. 네, 자, 단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누면 반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끈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죠? 사다리꼴도 마찬가지고 평행사면도 마찬가지고 직사각형도 마찬가지고 다 네, 같은 넓이의 땅을 일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땅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를 가로 길이만큼, 네, 가로 길이를 늘린 만큼 세로 길이를 줄이면 넓이는 변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김사각씨는 메스시티에서 변두리에 야채 도매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자, 이렇게 손님들에게 자신이 손수 키운 거라는, 예, 손수 키운 야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한 변의 길이가 10m인 그런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김사각씨 이 땅으로 도로가 지나가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네, 담당 공무원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로 2m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당신의 땅을 2m만큼 보상해주면,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2m 줄인 것만큼, 그죠? 세로로 이렇게 2m 만들어주면 보상이 되니까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자, 정사각형에서 세로의 길이를 줄이고 그 줄인 길이만큼 가로의 길이를 늘리면 자, 넓이는 어떻게 된대요? 줄어듭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넓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그쵸? 그러면 적절한 보상이 아니지 않을까요? 자, 이 내용을 법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 가로 세로가 10m인 그런 정사각형이었으니까요. 넓이는 그렇죠. 100제곱미터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가로를 줄이고 세로를 늘렸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가로가 12m고 세로가 8m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12 곱하기 8은 얼마예요? 그렇죠. 96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사라진, 얼마만큼 사라졌어요 지금? 그렇죠. 4제곱미터만큼이 사라진 거니까요. 이 4제곱미터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그럼 넓이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B인 직각삼각형을 한번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 위쪽의 직각삼각형과 아래쪽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넓이가 같아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자,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곱하기 2 한 것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A 곱하기 B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된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곱을 얼마로?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변의 길이가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더하면 12가 되죠. 자, 이 수를 2로 나누고 그러면 6이 돼요. 자, 이 6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6에서 각 변의 길이를 뺀 수를 모두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6 빼기 3은 3이고 또 6 빼기 4는 2고 6 빼기 5는 그렇죠 1이 되죠. 자, 그럼 이걸 모두 다 곱하면 6, 그죠? 거기에다가 또 6을 곱해요. 그러면 36이 되죠. 자, 이 결과는 바로 삼각형 넓이의
6제곱이 됩니다. 36은 6제곱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6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을 헤론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대요. 그래서 헤론의 공식이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또한 넓이가 가장 큰 사각형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바로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을 때요. 자, 길이가 16m인 철사를 구부려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8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가로가 7이고 세로가 1이라면 넓이는 7, 가로가 6, 세로가 2라면 12, 5와 3이라면 15. 그런데 가로와 세로가 4, 4로 똑같다면 넓이가 16으로 가장 넓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가 가장 큰 사각형은 바로 정사각형일 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은 제5장 입체도형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데기 장수고요. 두 번째는 입체도형은 다 똑같아요. 세 번째 수박의 지름, 네 번째 케이크의 옆넓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번데기 장수인데요. 높이와 밑넓이가 같을 때 원기둥은 원뿔보다 부피가 얼마나 클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과학공학 북부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매주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고요. 그 중에서도 대공원 입구에는 번데기 가게가 있었는데요. 자, 이시 아저씨네 번데기 가게였어요. 자, 그런데요. 자, 개업해서 맛이 정말 좋았는데요. 자, 500원어치 주세요, 1000원어치 주세요 하고 이제 번데기를 사갑니다. 그쵸? 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 봉투가 500원짜리 봉투랑 1000원짜리 봉투가 다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1000원짜리 봉투에 담아줬을 때와 500원짜리 봉투에 담아줬는데요. 500원짜리 봉투는 높이 10cm, 지름 10cm인 원뿔 모양이고요. 지금 원뿔을 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높이가 10cm, 그 다음에 지름이 10cm인 원기둥이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팔아보니까요, 아저씨가 이 1000원어치 전용 봉투의 번데기를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봉투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봉투 회사를 상대로 수학법정에 고소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높이와 밑넓이가 같은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의 비는 1대 3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데기가 얼마나 많이 담기는지는 넓이가 아니라 부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따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원기둥의 부피 내는 방법은 밑넓이와 높이입니다.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고요. 그 다음에 밑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3.14 곱이에요. 그러니까 원기둥 부피는 3.1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높이 10. 그죠?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원기둥 부피 한 거에 뭐 한 만큼? 3분의 1만큼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원뿔에 담긴 번데기가 500원어치라면 원기둥에 담긴 번데기는 1500원어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에 팔았어요? 그쵸?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500원씩 손해가 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봉투업자가 잘못 만들어줘서 번데기 장수 아저씨가 손해를 본 것으로 판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박의 지름 문제인데요. 수박을 자르지 않고도 지름을 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맛있는 수박이 보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 수박이 30cm일 때는 9,000원이고, 그죠? 30cm일 때는 9,000원이고, 29cm, 그러니까 30cm보다 안 되는 29cm일 때는 8,700원, 300원을 깎아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30cm가 맞다고 팔고 있고요. 아줌마께서는 29cm인데요. 그러고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박을 정말로 자르지 않고 지름을 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 자, 9라는 것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입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는 어떻게 잘라도 그 단면은 항상 원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힌트로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는 어떻게 잘라도 그 단면의 모습은 항상 원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물론 어디를 자른지에 따라 원의 넓이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가운데 그죠? 중심을 진하게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구에 지름을 포함하는 면을 자르자라고 나왔어요. 그때 구는 철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단면은 가장 큰 넓이를 가지는 원이 되고요. 그 원의 지름을 재면 바로 그것이 구의 지름이 된다. 그러니까 수박 위에다가 평평한 판때기를 놓고 바닥에서 판때기까지의 높이를 재면 그것이 바로 수박의 지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장 교과서 밖의 수학에 관한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동전 퍼즐, 두 번째 성냥개비 퍼즐 대회, 세 번째 딱 한 번만 지나가는 길, 네 번째 이기기만 하는 사다리 타기, 다섯 번째 방앗간 벨트의 비밀, 여섯 번째 4차원 주사위, 일곱 번째 뱃살 체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동전 퍼즐인데요. 동전 6개로 가로, 세로 4개의 동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있는데요. 자, 가로와 세로가 같게 만들어라 이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가로, 세로 모두 자, 3개가 되게 3개로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3개의 동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그러면요. 그죠? 다 못 만들고 그러면 제가 이겼습니다 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따먹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그죠? 30초 안에 만들으래요. 자, 우리 친구들은 답을 아셨나요?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의외로 수학 밖의 수학은 이런 창의력을 이용해서 풉니다. 자, 간단합니다. 맨 아래 동전을 십자가 모양의 동전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 있던 동그라미를 이리로 이렇게 가져와서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얹으면 가로 세로가 모두 3개인 친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옆으로 움직여 볼 생각만 했지, 그쵸? 위에다 올려놓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건데요. 우리 이런 것을 사고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차원 주사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4차원 주사위는 몇 개의 입체로 되어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나가시랑 김은두씨 두 사람이 있었고요. 그죠? 오나가시가 정수론을 멋지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럴 때 김은둔씨가 정말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죠? 수염에 길어지면서까지 4차원 주사위를 연구를 했고요. 본인이 4차원 주사위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어떻게 주장했느냐면 4차원 주사위는 8개의 3차원 주사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3차원 주사위는 그죠? 이렇게 생긴 그죠?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인데요. 자, 이거 8개로 둘러싸여 있다? 상상이 가시나요? 8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붙이면 4차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4차원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밑에 보시면 4차원 도형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꼭지점부터 보면요. 자, 꼭지점은 우리가 1차원은 몇 개죠? 1차원은 2개죠. 그쵸? 자, 2차원은
4개입니다. 3차원은 8개요. 자, 여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이 식 곱해갔네요. 그쵸? 그러면 4차원에 가면 몇 개? 그렇죠. 16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모서리는요. 자, 모서리는 3차원 모서리 우리 알고 있죠. 그죠? 3차원에서 입체니까 모서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까 12개의 모서리입니다. 그러면 자, 3차원에서는 한 점에서 수직인 3개의 선분이 만나는 그런 모양이죠. 그죠? 그림을 이렇게 본다면 요 모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에서는 한 점에서 4개의 선분이 만나니까 4 곱하기 주사위의 점은 16개라 그랬죠. 그럼 16, 그럼 64고요. 자, 그걸 2로 나눈다면 32개. 아, 모서리는 32개가 되네요. 4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면은요. 자, 3차원 주사위에서는 한 선에 면이 몇 개 붙어 있죠. 이렇게 그림을 완성할 때 보면 한 선에 면이 하나, 2개 붙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F 곱하기 2라는 생각을 했네요. 하나의 입체는 6면의 면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6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쵸? 그렇다면 F 곱하기 2를 6으로 나눈 것,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차원 입체 주사인 면이 8개라 했으니까 8. 그러면 자, 면의 개수에서는 F 곱하기 2가 8이니까요. 그럼 F는 얼마가 되나요? F 곱하기는 6, 8에 48이고요. 그럼 F는 2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4차원 주사위는 꼭지점이 16개, 그 다음 모서리가 32개, 그 다음에 24개의 면, 그 다음에 8개의 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사위입니다 라고 하지만 놀랍긴 합니다만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피라미드의 높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의 밑면이 정사각형인 바로 정사각뿔입니다. 자, 이때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2고 옆면 모서리 길이가 3인 그런 정사각뿔의 높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이때 요 V하고 C하고 가운데 O하고 요 삼각형을 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쵸? 자,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은 바로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바로 C제곱이 그죠?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5제곱하고 5C제곱, 그러니까 바로 이 삼각형 ACB 입장에서 본다면 AC의 제곱은 2제곱 더하기 2제곱, 그럼 8이 되죠. 그쵸? 그럼 8이라는 건 4 곱하기 2니까 바로 이 AC의 제곱이 4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네모의 제곱이 4가 되는 네모는 바로 2니까요. 우리가 세모 제곱이 2가 되는 이 세모는 바로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이 AC의 길이는 바로 2 곱하기 루트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이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우리가 VC가 3을 VC 제곱 더하기 VO 제곱 더하기 OC 제곱에다 넣으면 3제곱은 VO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 되고, 정리하니까 9는 VO 제곱 더하기 7, 그러니까 VO 제곱은 얼마예요? 7입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7 되는 수는 얼마예요? 그렇죠, 루트 7. 그러니까 이 정사각뿔의 높이는 얼마다? 루트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 값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계산기 어떻게 나왔어요? 계산기가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진 않습니다. 그쵸? 자,
대략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원뿔의 높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모선의 길이가 5고요. 반지름이 3인 그런 원뿔입니다. 자, 이때에도 역시 VOH 요 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삼각형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자, 지금 그림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길이가 3이고 여기가 5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높이라고 볼 때 높이를 보통 h라고 놔볼까요? 3제곱에다가 h제곱을 했더니 5제곱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h제곱은 25에서 얼마? 9를 뺀 것이다. 그럼 h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16. 자, 그러면 똑같은 거 두 번 곱해 16 되는 애는 누구예요? 그렇죠. 4. 그래서 이 원뿔의 높이는 4가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통에서 제일 짧은 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덩굴은 기둥을 돌면서 자랍니다. 자, 담쟁이 덩굴이 자라는 방법은 기둥을 타고 가장 빠른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기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원기둥의 옆면을 대각선으로 지르는 담쟁이 넝쿨들의 이파리 모습을 보면 이파리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요, 실제 모양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나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원기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펼쳐서 전개도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원기둥에서 가장 짧은 길은 담쟁이 덩굴과 같은 곡선이에요. 하지만 이 길이는 어디에서? 전개도에서 직선이 곡선으로 뭐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전개도에서 직선의 길이와 원기둥을 따라가는 가장 짧은 거리는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개도에서 이렇게, 그죠? 네. 자, 바로 가로의 길이는 이 바로 원 둘레 길이인 6이고요. 또 세로의 길이는 8이래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원기둥은 원기둥이지만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은 이렇게 길다랗게 그렇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대각선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자, 여기가 8이라면 6제곱 더하기 8제곱은 100이고요.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바로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요? 10. 바로 이 대각선의 길이가 제일 짧은 거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